10월에 들어서면서 연말에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배당 확대 정책까지 나온 상태라서 기대감이 더 큰 상태인데요. 특히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에 새로운 배당 지수 발표를 할 예정이라 편입 예상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국내 전체 주식형 펀드에선 약 6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배당주 펀드로는 오히려 2조 7천억 원이 몰린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 새 7천억 원이 몰릴 정도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잔고가 늘어난 상위 5개 펀드 중 3개가 배당주 펀드였을 정도입니다. 배당주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인데요. 과연 이런 분위기를 타고 연말 배당과 배당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올 4분기 배당주의 강세는 이어지게 될까요? 시장에서 떠도는 소문과 루머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루머 꼼책. 오늘 꼼꼼하게 체크해볼 루머의 내용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자, 4분기 배당주의 강세는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배당 확대 정책에 따른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고요. 또 배당주 펀드의 자금 유입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배당 시즌이 임박했죠. 올해 특히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 먼저 그 전에 오늘 시장이 좀 무너졌는데 그 전망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무너졌다 그러면 너무 무섭지 않나? 잠시 넘어진 거죠. 무너지면 다시 만들기 힘든데 넘어지면 다시 세울 수가 있으니까 저는 오늘 사실 좀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밀린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장 팀장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팔면서 환율이 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이렇게 하셨고 오늘 사실 이제 시장에 그런 형태가 보여졌기 때문에 약간 좀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졌지 않나. 일단은 워낙 달러가 강세 움직임을 지속하는 한 시장은 조금은 탄성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단지 오늘 그래도 하나 좀 잡아내 보자면 사실 오늘 큰 음봉으로 시장이 빠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거래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심스럽게 내일부터 기술적 반등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락을 얘기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막상 하락이 나오니까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부분도 오늘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가는 그림에서 대한민국 시장이 재밌던 적이 없어요. 말씀 여러 번 드렸었죠. 예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뭐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뭐 역시나 시장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바뀌는 그림, 이 그림이 나오면은 시장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신호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 달러 강세가 지금 86p가 넘어가니까 너무 좀 과하거든요. 달러 강세가 나가게 되면은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리스크 선호도가 이제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많아질 거고 여기에서 이머징 통화들이 좀 더 약세로 가게 되면은 2조 달러에 달하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회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달러 강세 부분이 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원달러가 최근에 워낙 급하게 튀거든요. 이 부분도 좀 무너지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가장 단기간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신호는 외국인들이 지금 8월 1일서부터 누적으로 55,000 계약의 선물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올라간다고 보면은 외국인들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매도 포지션 환매수로 청산할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환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에 계속적으로 신규 매도를 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보수론을 말씀드린 건데 만에 하나 내일이라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환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밀릴 만큼 밀렸나 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환매수를 보기 전까지는 시장 함부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연말까지 이게 계속해서 좀 암울한 분위기로 이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왜 떨어지는 시장인지를 명확하게 좀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해야 어떤 신호에서 다시 이제 상승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화두는 청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뭐 달러 인덱스의 강세, 그리고 뭐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든지 전 세계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레버리지 청산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어떻게 보면 홍콩의 지금 뭐 민주화운동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네. 홍콩의 그 반정부 시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빌그로스의 뭐 은퇴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달러 인덱스가 도는 거를 확인하는 게 가장 명쾌한 신호가 되겠지만 그 먼저 조금씩 시그널들은 지금 의외로 또 홍콩 시장에서 먼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홍콩 시장이 결코 아시아의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경맥동화가 일어났을 때 이머징 마켓들 위주의 자금 돌아다니는 플레이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일단은 그쪽부터 좀 뚫리는 뉴스를 좀 기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배당주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올해 배당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그동안의 배당 흐름과 뭐 배당 수익 상황 어땠나요?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뭐 소위 된다라고 하는 쪽은 뭐 배당 관련된 쪽은 뭐 배당의 비급자만 들어가도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일단 금리 부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은행에 3개월 만기 적금 들어가 보신 분들은 뭐 깜짝 놀라셨을 텐데 기준금리도 채 주지 않습니다. 2.15% 줄 거예요. 아마 은행 창구에서 3개월물 적금이 그렇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죠.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 배당이라는 게 1년 내내 들고 있어도 똑같은 배당이 나오고 배당락 전일날 사도 똑같은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분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이 많으니까 네. 4분기쯤 다가서면은 배당 먹으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쪽에서 배당 높여라 압력을 많이 넣은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배당 관련주 펀드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급이에요. 수급 쪽으로 얼마만큼 스토리를 만들어서 돈을 쐈냐 이건데 차트 하나만 보고 가죠. 최근에 펀드 동향인데 아까 전에 영주 씨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요거 한번 보시죠. 어떤 얘기요?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국내 주식형 펀드하고 맨 이제 왼쪽에 있는 거 투자 1위명 쪽에서 상당 부분 나왔어요. 6조 빼서 4조 집어넣는 거. 네. 그 옆에는 요즘에 삼성 난리지 않습니까? 네. 삼성 공모주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보게 되면은 배당 펀드 쪽으로 설정액이 2조 원 정도 늘어났죠. 네. 결과적으로 투자 1위명하고 배당주 쪽으로 돈이 많이 쏠렸다는 겁니다. 최근 시장 한번 돌아보세요. 가는 종목만 올랐죠. 1위명에서 가는 종목만 삽니다. 네. 배당주들 많이 올랐죠. 배당주 펀드 쪽으로 돈이 들어갔으니까요. 나머지 쪽은 돈이 빠지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최근에 배당주 강세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달도 참은 기우는 법입니다.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잠시 후에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지금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사실 돈이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이렇게 돈이 오갈 데가 없을 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물론 지금 찬바람이 불어서 배당 관련된 종목들 투자할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배당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시장의 모멘텀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좀 재밌는 것은 사실 배당 관련된 투자는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워낙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 배당 쪽으로도 돈이 몰리면 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나오죠. 이러한 부분이 확산 자체가 원래 이제 지금까지 배당주들이 얼마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나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확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52주 신고가 이상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이제 거래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코스닥으로도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어요. 문제라 그런데 네. 코스닥에서도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정상 JLS 같은 경우에는 주당 한 420원 정도 주는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네오티스는 주당 250원, 동서가 주당 550원 정도 이렇게 코스닥 안에서도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한 1개월 정도 텀으로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자금 자체가 갈피를 못 잡다 보니까 배당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고 배당 부분은 뭐 지금까지는 굉장히 조금 뜨겁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배당이 연초부터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네. 그 실질적으로 이 배당을 늘려줘서 실질적인 수혜를 누가 보느냐를 좀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그 초이노믹스의 대부분의 뭐 기업소득 그 환류제라든지 뭐 배당소득 그 부동산 부양 대책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네. 골자는 결과적으로 내수 활성화가 골자거든요. 네, 그걸 그렇죠.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주머니에서 돈을 끊을 수 있게 그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그 유인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네. 그 일환으로 나온 정책들입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주식 투자 다 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시니까 배당 들어오시면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나요? 엄밀하게 생각해서 아닌 것 같거든요. 주식 배당금, 주식 매입 자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리고 주식 계좌로 들어온 돈, 나 배당 샀으니까 이걸로 뭐 사야지 하고서는 나가는 돈 별로 없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나 뭐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배당의 당위성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통용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실질적인 실리보다는 어느 정도 명분만 자꾸 내세워서 스토리 만들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네. 좀 강하게 받습니다. 특히 배당주 펀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은데 올해 네. 뭐 주식형 펀드 6조 이탈해서 배당 주식형 펀드에 뭐 2조 이상 투입되고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 수익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액티브 펀드들 우리가 이제 주식형 펀드라고 하는 부분들 연초 대비해서 지금 평균 수익률이 1.4%였습니다. 제가 9월 15일자로 확인했었던 게 배당 펀드들이 12.5%를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을 정말로 노리고 이 배당에 대한 비전을 보고 들어온 투자인지 아니면 1년 동안 펀드 수익률을 쭉 순위 매겨보니까 배당 쪽이 돈이 되네 하고 들어온 돈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돈이 되는 쪽으로 자꾸 따라 붙는 그런 플레이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성과를 보인 펀드 그쪽으로 몰린 자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앞으로 이제 배당 펀드의 뭐 전성시대 르네상스가 열렸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가 네.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이 배당주 펀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강세가 지속될까요? 네, 하나씩 짚어보죠. 네. 일단 저금리 환경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변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에요. 앞으로 이번 금통위에서 25bp 한 번 더 내린다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한 번 더 내리든 말든 어쨌든 더는 못 내린다는 거죠. 내리면 한 번이고 앞으로 더 내리긴 어렵고 이번에 사실 한은에서 독자적으로 내리겠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옆구리를 많이 찔린 것 같고 네. 결과는 어쨌든 저금리 상황이라는 겁니다. 차트 하나 보시죠. 고배당하고 이 금리 사이의 상관계수를 보여주는 건데 한번 보세요.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역으로 표시했습니다. 올라갈수록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배당 지수의 상대 성과는 좋아요. 네.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갖다 못 맡기겠다. 차라리 내가 지금 한 달만 내가 뭐 며칠만 보유해도 4% 배당 주는 저 주식을 한번 사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노리는 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세 차익도 나게 되니까 그 부분이 다 고배당 지수의 상대 성과로 들어가거든요. 네. 이거는 뭐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4분기에 이제 배당 그 지수 수익률인데 네. MKF면은 이제 한국 500대 기업 매경 지수입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 지수 고배당 수익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때요? 9월 달까지는 뭐 별로 없어요. 10월, 11월, 12월 여기에서 진짜 게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객장에서 일을 할 때는 전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배당은 나중에 들어오는 돈이고 난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주식을 팔아먹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거는 뭐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또 상당 부분의 고배당은 배당락으로 그만큼 또 녹여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또 세금 관련된 문제 때문에 배당을 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12월에 배당 수익률이 확 뛰지는 않습니다. 11월에 굉장히 좋죠.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분기에 좋대더라. 4분기는 늘상 계속 4분기가 아니잖아요. 시간 지나면 또 1분기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초이노믹스 그것도 한번 보죠. 자료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제 박세진 PB가 얘기한 것처럼 가처분 소득 올리자라는 거예요. 기업 소득 환류 세제. 돈 많이 벌어서 내부에 유보하지 말고 뭐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든지 국내에 투자하든지 배당 많이 하든지 이거 하지 않으면은 세제, 뭐 세금 때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은 배당 소득세를 14%에서 9%로 낮춰줘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정책도 도와주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거 착각하신 겁니다. 이거 올해 배당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올해 배당에는 배당 소득세 14% 그대로 내셔야 되고요. 기업 환류세제도 올해 실적이 아니고 내년도 실적 결산이 이루어지는 16년도 이후에나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당장 정책적으로 도와지니까 이번 배당 뭔 일 나겠지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올해 배당은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시중에 금리가 낮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배당 지수 쪽으로 돈이 쏠렸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액티브 펀드 수익률은 얼마 안 되는데 배당 지수는 뭐 12%를 벌었대더라. 그럼 누가 액티브 넣어요? 다 배당주 넣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돈이 계속 쏠리다 보니까 추세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래서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는 느낌 많이 받고 있고요. 네. 달도 참은 기운다라는 말을 한번 기억하시자면 된 것 같습니다. 완전 배당 펀드가 액티브 펀드가 돼 있는 거죠. 네. 액티브하게 움직이니까. 근데 사실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 이슈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배당 부분이 굉장히 좀 붉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찬바람 불면 배당주 봐라. 찬바람 불면 배당 펀드 봐라. 이 얘기는 네.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시장 처음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나오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전과 움직임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4분기가 지나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이제 초이노믹스 얘기를 하다가 누구를 위한 배당인가 이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생각난 게 있는데 네. 콩국수에 소금 넣어 먹습니까? 설탕 넣어 먹습니까? 소금이요. 콩국수에 설탕 넣어 먹습니까? 소금 넣어 먹습니까? 저는 소금 넣는데 보통 이제 경상도가 소금을 넣고요. 전라도는 설탕을 넣습니다. 네. 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 지금 이번 초이노믹스는 어떻게 보면 콩국수에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민간 소비 자체를 계속해서 좀 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는 지금 놓칠 수는 없냐면 경상수지 흑자는 못 놓치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는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구매력은 그대로 있을 때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게 하려 그러면 원화가 그냥 강세로 가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이런 기업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금리가 낮아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립 서비스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당 관련해서도 정말 좋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 영향을 받는지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책이었던 립 서비스, 콩국수에 설탕도 넣고 소금도 넣는 이러한 부분을 따라가신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배당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배당 관련해서 투자하기는 사실 좀 껄끄럽습니다. 근데 요즘 종목들이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바라보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콩국수를 먹지 않는데요. 네. 그럼 저기 설탕하고 소금하고 같이 넣으면 맛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결국에?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비유가 네. 계속 생각하면 좀 맛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여기 괜찮은 집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가도록 하죠. 예, 뭐 일단 뭐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배당 관련 이슈, 배당 관련 투자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계절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사실 이맘때쯤 되면은 같은 자료, 그러니까 아까 장영 팀장님 보여주신 표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배당주들의 뭐 4분기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투자자를 현혹하는 거는 뭐 저나 뭐 일반 투자자님들이랑 다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계절적인 투자 그리고 뭐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화두가 잡혀 있는 뭔가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철저하게 그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채널에 맞춰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네. 그 배당 시즌이 되면요, 그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매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주요 주체로 들어오는 자금들이죠. 네. 그 보시면은 06년부터 13년까지 쭉 보면은요, 10월 달, 그 11월 달, 그 12월 달 이렇게 세 달의 그 프로그램 유입의 총액이 좀 표시가 되고 있는데 네. 전통적으로 12월이 굉장히 강하죠. 그 네. 다음으로 센 거는 10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선제적인 투자들이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다라는 거고,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 그 국내 이제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주식형 인덱스 펀드의 그 주식 편입비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냐면 매년 보면은 저기 1월 전에 한 달을 음영으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네. 12월만 되면은 굉장히 눈에 보일 정도로 확 튀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왜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채널을 맞출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결국에 이 사람들은 벤치마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시장 대비 몇 % 이겼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거 전혀 의미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벤치마크, 지수 대비해서 몇 %를 더 벌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배당은 분명히 놓칠 수 없는 이벤트인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일반 투자자들도 그 사람들이 만든 이 사람들의 그 연말에 몇 포인트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투자 행태가 일반 투자자들의 그 계좌에도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는 게 그게 과연 효율적일까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뭐 정책 모멘텀이 밀어준다, 배당 펀드로 돈이 몰린다 이런 것들에서 실제로 내가 배당 투자가 필요한 그 자금 흐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네.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이게 싶어요. 아차 잘못하면 네. 3% 배당 수익 놀이로 들어갔다가 반토막 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당 수익 이 종목이 한 3% 정도 되니까 배당 뭐 관련돼서 배당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뭐 이게 마이너스 막 20% 30%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배당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우리 배당 관련된 펀드들이 요즘 펀드 수익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배당 투자를 하실 때는 철저히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적립식으로 뭐 계속해서 그 종목에 돈을 넣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배당 관련된 펀드에다 계속 돈을 적립식으로 넣는다든지 배당을 노릴 건지 시세 차익을 노릴 건지 이 부분을 아니면은 지금 배당주 펀드가 된다니까 거기 안에서 시세 차익을 한번 노려볼 건지 네. 뭘 갖다가 노리고 들어갈 건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꼭 종목 사고 인버스 사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배당 지수를 발표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편입 예상 종목들이 꼽히고 있어요. 어떤 게 가장 유력한가요? 그 맞게 또 전략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까지 배당 지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네. 코드가 있어요. 네. 코드가 있었는데 뭐 배당 펀드 쪽으로 워낙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뭐 새롭게 지수도 만들어 볼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붐업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이제 종목을 찝는다기보다는 네. 전 요 얘기를 맞아 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올해는 뜨거운 바람 불 때도 배당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먼저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배당을 뭐 10,000원 주는 기업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 회사의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가 배당률 얼마입니까? 1%죠. 시가 배당률 1%짜리예요. 근데 이 기업으로 보지 말고 배당을 뭐 500원 주는 회사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5,000원이라고 치면 이건 시가 배당률 얼마입니까? 10%짜리예요. 훨씬 더 공격적인 배당이죠. 그러니까 배당액만 보고 결정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이게 5,000원 주가일 때 500원 배당을 주면 시가 배당률이 10%가 나오지만 이 주식이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됐다. 그런데 500원을 준다. 그럼 시가 배당률 얼마나 되는 거예요? 5%로 반토막 나는 겁니다. 지금 배당주 펀드들이 상당 부분 그런 류의 주식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배당주 펀드가 설정됐을 때보다 예상되는 시가 배당률은 지금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게 가격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 오르면 자본 차익, 배당 차익을 먹기 전에 자본 차익이 났으니까 배당주 펀드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른 가격에 배당 하나 믿고
막차를 타는 경우에는 자본 차익도 잃게 되고 배당 꼴랑 남아가지고 자본 차익이 잃는 게 더 크다라고 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좀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요. 배당주의 그 배당 투자를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철저하게 그 배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주체 코드에 저도 같이 동참하는 게 사실 맞는 겁니다. 기왕 하기로 했으면 대장들이 가지고 가는 쪽에 붙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뭐 배당 성향에 대한 뭐 정부의 독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꾸 시장에서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발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네. 배당 성향은 원래 높은데 좀 숨겨진 진주들, 코스닥에 그런 종목들 많거든요. 시가 배당률 막 7%, 8%짜리들 많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배당 지수 만든다고 그러죠. 배당 펀드에 계속 돈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주를 이제 매수하는 주체는 기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포트에 담길 종목이 사실은 시세 차익도 발생이 되는 거고 그 제대로 된 배당도 그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 자꾸 이제 작은 쪽 아직 못 오른 배당주 숨겨진 진주 쪽에 찾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자꾸 코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작년 연말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주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여의도의 매니저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듣다가 저도 이게 약간 조삼모사 같기도 한데 굉장히 혹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잘 봐. 지금 그때도 기준금리 이제 막 인하 기조로 가고 있었으니까 기준금리가 3%야. 그러면 배당 수익률을 원래 5% 주던 우선주가 있었는데 요거 4%만 줘도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이거든. 그러면 5%에서 4%로 배당 수익률 떨어뜨리면 주가는 20% 올라가도 되잖아. 네. 그걸로 정당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논리들이 만연하면서 달리는 말이 뭐 계속 간다라는 이제 굉장히 뭐 넌센스 같은 주식 상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붙으실 거면 철저하게 내가 지금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올라가는 것 같은 이해 안 되는 쪽에 붙으시는 게 맞지. 괜히 숨겨진 진주들 자꾸 찾으시려는 노력 좀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네요. 내가 샀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거네요. 뭘 하나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제가 위험한 놈이 지금 되려 그래서 이걸 위험한 토크 지금 말을 할 해야 거예요. 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블라인드 토크 한번 가볼까요? 네. 대놓고 못하는 이야기 속 시원하게 터놓는 블라인드 토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속 시원히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배당 이슈에서 가장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전입니다. 한전이 이번에 땅 팔아서 돈 벌었다고 뭐 4,000원 배당이 어쩌고 3,000원이 어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헛소리. 네. 정몽구 회장님이 한전 주주들한테 배당주라고 그 땅 10조 준 거 아니거든요. 이 부분 꼭 챙겨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혹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혹하게 하지 마라. 다른 분은요? 뭐 언제든지 그랬지만 몰려서 하는 투자가 잘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막다른 길에 몰려서 하는 배당 투자라면 과감하게 올겨울은 찬바람이 불어도 배당주 쳐다보지 마시죠, 그냥. 네. 이렇게 해서 루머꼼책 맞춰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유료 문자 샵 8181로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달콤한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